겨울 폭풍우가 예보됨에 따라 내일 뉴욕시 공립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사상 첫 민주당 공식 투표에서 태미 머피 후보를 제압했습니다. MTA 버스의 승객이 운전기사가 빠르게 운전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른 봄 날씨를 물리치는 겨울 폭풍우가 내일 뉴욕시와 뉴저지, 롱아일랜드에 예보됨에 따라 내일 뉴욕시 공립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밤부터 뉴욕시에 강력한 노리스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뉴욕시에 최대 8인치의 눈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시속 35마일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늘 밤부터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출근길의 도로가 미끄럽고 혼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과 폭설로 인해 나무와 전선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해안 지역은 홍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시민들은 가급적 집에 있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는 화요일 전원 원격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 일부 지역에 화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겨울 폭풍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부터는 눈이 그치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린다의 뉴욕시 의원과 박윤용 뉴욕주 하원 지구당 대표는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린다의 뉴욕시 의원과 박윤용 뉴욕주 하원 민주당 지구당 대표, 줄리진 톰 소오지 AAPI 디렉터는 9일 소오지 퀸즈 캠페인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의 중요성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톰 소오지 후보와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보궐선거는 현재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아시안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표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소오지 후원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All across United States, 우리나라에서 여기 뉴욕 뚜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20%가 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표할 건지 그게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처럼 그냥 나는 투표 안 해도 된다. 내가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내 투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제가 간절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면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 합치면 우리가 18,000명이 넘어요. 한국 분들만. 린다이 의원과 박윤용 대표, 줄리진 디렉터는 이날 소오지 후보는 경력과 능력,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과의 소통의 힘이 증명된 인물이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고 한인들에 대한 지원이 끊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people realize if we are not visible and if we're not out there and we don't have a seat at the table, then we're not going to get the same attention because there's so much competition out there, so many needs, right? And so it really, really is
our responsibility, if we have that right, that's such a privilege and it's a right. It's a right that we have as citizens to go vote for the person that we think is going to best represent us. And I feel like in this race, Tom Suozzi has a proven record. We want to make sure that he understands the need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has actually done a lot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he is representing us in Washington, D.C. 한인 커뮤니티는 어차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부탁할 수 있고 또 우리 억울한 일이 생길 때는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 큰 백이죠. 우리 말로 한국말로 하면 큰 백이고 지대성이 있는 데서 그래서 저는 이번 화요일 선거가 특히 이 선거가 막판이기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표가 사실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수오지 선거 캠프는 13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당일 눈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교통수단이 없어 투표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투표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분들, 라이드 필요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해주세요. 미리 전화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다 셋업을 할 수 있고 누가 가서 픽업을 해서 거기 투표하러 데려다 주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다시 집으로 모시다 드릴게요. 여러분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꼭 투표를 하세요. 필요합니다. 이번 연방하원 보궐선거는 허위 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지 산토스 의원이 퇴출되면서 실시되는 선거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후보와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립 공화당 후보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으로 단 한 번의 후보 토론회를 통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일인 13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수아지에 투표합시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사상 첫 민주당 공식 투표에서 태미 머피 후보를 제압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 10일 뉴저지 북부 맘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를 획득, 181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를 앞섰습니다. 맘머스 카운티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하나로 이날 투표 결과는 오는 6월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반영되지 않지만 첫 공식 선거에서 머피 후보를 앞서면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 맘머스 카운티는 머피 주지사 부부가 25년간 거주한 텃밭이라는 점에서 앤디 김의 승리는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의원은 머피 후보가 수십 년간 살았던 동네에서 내가 승리한 것은 다른 지역에도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앤디 김 후보는 32%의 지지를 얻은 반면 머피 후보는 20%에 그쳤으나 머피 후보가 남편인 주지사의 후광을 얻고 관권 선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맨해튼에서 MTA 버스에 탄 한 승객이 운전기사가 빠르게 운전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0일 오후 12시경 맨해튼에서 M15 버스를 운행 중이던 58세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승객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메디슨과 캐서린가 부근에서 교통정체로 버스가 느리게 이동하자 목격자에 의하면 한 승객이 기사가 충분히 빠르게 운전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사우스페리 인근의 다운타운 터미널에 정차하자 해당 승객은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투 끝에 운전기사는 승객을 제압했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43세 레시오니그를 폭행과 호흡 방해죄 등으로 연행했습니다. 또한 뉴욕시경은 지난 5일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대낮에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세 여성 피해자는 오후 3시경 올림빌의 219번 가역에서 남행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때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자켓과 어두운 무늬의 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미주리주 거주 젊은 엄마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오븐에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NBC 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 26세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적혀 있었고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엄마인 토마스는 경찰에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하면서 트럼프는 우방보다 적의 편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을 편들면서 국제 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한다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스스로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처음 집권할 때부터 나토의 집단 방위 개념을 믿지 않았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비 지출을 압박했지만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안보 우산이 종식되고 미국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 1950년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발언이 한국전을 유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로버트 허 특검의 수사보고서 발표뒤인 지난 9일과 10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답변이 86%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 77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직 수행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답변이 6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고령이라는 답변도 59%에 달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는 점이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늙었다는 답변이 35%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조사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고령이라는 답변이 74%였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 새 이 같은 우려가 12%포인트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한 특검이 지난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을 기억력의 중대한 한계에 도달한 노인으로 표현,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 응답자의 38%는 바이든이 비록 악의가 없는 노인이지만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 기소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75세 이상 정치인의 정신감정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유세에서 우리는 특검이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규정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나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보면 내가 정확하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도 나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헷갈려하고 있다며 80대 후보를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며 트럼프가 아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동물 이름 알아맞히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신능력 감정시험지까지 배포하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신 감정을 촉구했습니다. 헤일리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말실수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전광판 차량을 운행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일리가 자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큰 표차로 패배할 경우 중도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자신의 병원행을 알리지 않아 무단 직무이탈 논란을 빚었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오후 2시 20분 전립선 문제로 월터 리드 국군병원에 재입원했으며 국방부는 이 사실을 장관 대행을 맡게 되는 국방부 차관과 합참의장, 백악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장관직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필요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준비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국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밀통신 장비 등을 소지한 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연말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요로 감염으로 지난달 1일 입원했지만 이 사실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약 3일간 보고하지 않아 무단 직무이탈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원한 뒤 재택근무를 해왔고 29일 국방부로 복귀했다가 다시 약 열흘 만에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연장전 끝에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25대 22로 누르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슈퍼볼을 더욱 열광케 했던 세계적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제 남자친구인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우승 뒤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난민들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시가 오늘부터 20개 난민 임시수용소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합니다.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의 유명 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용의자가 비번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6시 15분쯤 플러싱 린덴플레이스 인근 와이스톤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차량 세대의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한국 사회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로 실적이 급상승, 약 8개월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 빅3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각 직종별 인종구성 통계에 따르면 외과의사는 백인이 75%를 차지했고 아시안계가 18.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고 때때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2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